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시장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고환율까지도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5가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디어유입니다. 3.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근 4분기 들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장사 10곳 중에 6곳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어유는 4분기 들어서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7.5%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와 손을 잡았고 앞으로 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방금 특이점에서도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찾아봤는데 디어유는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바로 넵튠입니다. 14.31%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회사인 님블 뉴런의 PC게임 이터널 리턴이 중국의 판호를 획득했습니다. 이터널 리턴 제외하고도 12개 게임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5 때 무려 동식 접속자가 5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까지 더해졌을 때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판호 획득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게임주에서 얼마나 재료가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바로 기아였습니다. 2.2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 1,465원 가까이 오르면서 현대차, 기아, 고환율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80원 정도 오른다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 영업이익이 대략 10%가량 더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환율 집중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하는지를 또 꼽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아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지 OX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2.34% 상승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바로 세계 1위 LED 기업이죠. 필립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필립스는 7년 동안 제품에 대해서 이 전량 리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세계 3위 LED 기업으로 그동안 100개의 글로벌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모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일장 윗골이 달리지 않고 쭉 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주시죠. 네, 이마트였습니다. 5.45%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바로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 가족이 되는데요. 두 기업이 합쳐지면 사용자 수 1,500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서 2위가 됩니다. 과연 앞으로 쿠팡을 넘어서 공용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개별 종목 장세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 있는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터주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중에서 디어유 짚어보도록 하고요. 넵튠, 기아, 서울반도체 그리고 이마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12월 달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자에서 다시 또 한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의 분석에 의하면 엔터주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을 제시해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어유는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어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디어유 두 분은 O 그리고 김우태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긍정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에서의 리스크와도 관련성이 좀 많이 먼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더 가장 많이 올라갔던 디어유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어유는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2,500원대
라인에는 지금 안 깨질 만한 라인대가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밀릴 때는 거꾸로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4만 원을 뚫을 수 있겠느냐, 요때 또 수급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엔터 쪽이랑 또 연락을 해보게 되면 아직 중국 시장, 그러니까 DOU가 아닌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까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뭐 이렇다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뭔가 더 크게 큰 그림을 바라보기 어렵겠지만, DOU는 이미 그 중국의 기업과 지금 같이 하는 모습이 이미 있기 때문에 DOU는 거꾸로 약간 밀릴 때 지금 시기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DOU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의 파트너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또 위버스 유료화 그리고 중국 저변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강달러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DOU라는 기업 자체가 엔터라고 엮여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업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엔터 쪽으로 대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수급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미 한번 엔터사에 대한 엮여 있는 거고 인해서 한번 주가가 41,95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32,000원까지 한번 조정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부터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고환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수혜를 받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또 나오는지도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엔터 쪽으로서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에 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아이들에 대한 탈퇴 현황들이라든지 아직은 또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DOU는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해서 4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미 아마 42,00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32,000원대까지 조정이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터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 아이돌의 탈퇴와 같은 이슈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관망세를 지속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DOU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넵튠 가보도록 할게요. 14.3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넵튠의 개별 이슈를 체크를 해보자면 자회사인 님블 뉴런에서 인터널 리턴이 외자 판호 획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외자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감,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일으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미 외자 판호 발급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연일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인사이트 들어볼 텐데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X 두 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지금 거의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대주주가 50%를 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적이 지금 현재 이제 요게 굉장히 이제 뭐 소외됐고 하락을 했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는 거는 실적과 재무제표거든요. 지금 현재 시총이 2,600억인데 불구하고 자본 총계가 4,200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500억밖에 안 됩니다. 부채가 낮으면서 자본 총계가 4,200억인데 지금 이제 절반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절반은 좀 넘는 가격에 이제 시총에밖에 안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200억 적자 있는데 작년에 22억 흑자로 물론 그 적지만은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지금 현재 벌써 3분기까지 했을 때 거의 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이제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가 낮으면서 대주주 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자회사가 외자 판호 또 획득했고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14,000원대에서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 보면은 이제 물론 외국인 지분이 0.9% 1%도 안 되고 이제 1% 조금 이제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한번 매집이 들어온다면 또 세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넵튠 실적과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번에 매수입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가람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 앞서 DOU와 관련해서는 중국 쪽 모멘텀으로 또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넵튠 관련해서는 X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의 게임 산업 자체가 예전만큼 엄청난 호황기를 걷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파너가 나왔다라고 해서 실제로 수혜보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으로 봤을 때 넵튠의 파너에 따른 게임 출시는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때 해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날짜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게임 산업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넵튠 관련해서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기아입니다. 오늘 장에서 2.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낮은 밸류 거기에 높은 주주 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 걸까요? 일단 세 분께서는 기아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네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고환율이기보다는 아직까지 불안전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관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심리는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떠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국가는 또 관세를 부과를 또 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한 큰 부담 작용은 없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SUV 차량인데 현대에서는 산타페 또는 기아에서는 EV3가 아직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에서 차량에 대한 이제 판매량은 소폭 좀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차량은 판매량을 열심히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역시나 지금 고환율에 대해서 리스크가 오히려 반사익을 보는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좀 꾸준하게 나와 있는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이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지금 가격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를 만약에 판단했을 때 보면 저는 한 12만 원까지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같이 봤을 때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바닥에는 20만 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두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를 오히려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도 O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적으로 느꼈을까요? 최근 좀 외국인들이 좀 방어적인 형태로 매수를 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아뿐만 아니고 지금 자동차 그룹 자체를 좋게 보고 좀 증시가 안 좋을 때 대안주로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바라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업종이고 큰 대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장 자체가 좀 불안정할 때는 약간 단기성으로도 살짝 좀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아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서 저는 O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안주로 이 기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아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완성차, 기아나 현대차 쪽을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보는 게 오히려 조금 좋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좀 엄청나게 좋게 봤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기아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조 때 다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제 아는 분도 소렌토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EV3를 전기차를 사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인기가 이제 글로벌하게도 괜찮고 우리나라에 잘 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기아가 먼저 가야지 자동차 부품사들이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관련해서 그 장이 좋아지면 가장 중요한 게 부품단은 그 후에 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관심을 갖고 그거보다는 기아가 이제 10만 원 안짝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이평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아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김웅태 매니저는 12만 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고요. 또 조기준 매니저, 완성차와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증시가 좋아져야 부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기아, 현대차 쪽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기아 세 분께서는 모두 O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2.3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개별 이슈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슈로 내일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세 분께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는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저번 달에 10월 달에도 같은 승소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차트 잠깐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밀려 내려가는 상태였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내일도 갭상 출발 이후에 아마 단기 모멘텀이 생겨서 단기의 상승은 지난번과 같이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그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 쌓여져 있는 물량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접근했을 때 내일 당장 바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정말 하루짜리 단타를 보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 시에 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정말 초단기로 보실 분들만 저는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X라서 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서울 반도체 내일장에서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다면 오히려 X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지난번 10월 달하고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승소했다라는 거에 대한 모습과도 워낙에 바닥권에서 내려와서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때 10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승소이기에 나왔을 때는 주가가 9,500원에서 9,0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한번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8,200원부터 내일 아마 시초가가 형성됐을 때 보면은 다시 한번 9,000원 언저리까지는 회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단기성 매매로만 조금 더 접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와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이 동일했던 부분은 장중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 그런 분들께서는 서울 반도체를 내일장에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고요. 탑5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5.4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4%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쪽과 관련해서도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중국의 알리바바와 전격 맞손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졌고요. 때문에 거기에 계열사로 있는 이마트, 지마켓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중국 플랫폼 기업 알리가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세 분께서는 이마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O, 김웅태 매니저 O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엄청 좋아질 수는 있겠죠. 알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G마켓과 이제 알리가 같이 뭔가 좀 활동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리가 그동안 원하고 있던 내용들은 결국 물류센터인데
그 물류센터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곳을 물색을 해오다가 결국 이마트, 결국 G마켓에 대한 물류 라인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알리의 입장인 것이고, G마켓 입장에서는 그 알리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라인들을 좀 통해서 나가보겠다는 건데, 결국은 G마켓보다는 알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내일은 갭상승으로 더 뜨게 됐을 경우는 이 종목은 파생 쪽에서 매도가 꽤나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내일은 갭상승 이후에 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고요. 또 아쉬운 거는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알리라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이슈가 터져줬다면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올을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이마트 신세계가 이제 G마켓을 3조 넘게 이제 3조 4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축소되고 있는 거고 흑자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치곤란인 건죠. 상장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알리가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쿠팡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커머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리가 이제 구원투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마트가 얼마나 시총이 낮냐면 2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부채가 20조가 넘으면서 자산 총계가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부채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좀 3분기에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커머스 중에서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밀리면서 지금 현재 롯데 그다음에 이마트가 지금 현재 역사적인 저평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알리가 이번에 이제 손을 잡아줌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체적인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스타벅스 지분 같은 것도 보면은 왜 이렇게 흑자가 안 나냐 스타벅스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확장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거든요. 스타벅스 뭐 없는데 그러니까 뭐 동네 건물마다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축구 확장 정책보다는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가 지금 이제 2조밖에 안 되는 상황은 너무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여기서 구원투수가 돼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는 이마트 X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5 종목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디어유와 이마트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서울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변동성이 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관련주 해서는 조기준 매니저 홀로 5를 들어주시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12월 달에도 대결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